네, 인사처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. 개병형 직위 관련과 그 민간 근무 휴직 제도가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으로 인사혁신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, 잠시 후에 띄워주시죠. 그 인사혁신처장님께 개방형 직위와 민간 근무 휴직제 관련이 사실 인사혁신 관련해서 동전의 양면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그 지금 시행하면서 개방형 직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평균 그 근속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. 그러면 과연 이제 1년 6개월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했었던 전문가들이 공직사의 활력과 민간 영역에서 그 이 습득한 부분들을 공직사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? 지금 그 평균 재직 기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착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는 재직 기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.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공직 개방을 가속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개방형 직위자들이 민간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. 네, 간단하게만. 예. 그분들 경우에 이제 신규 임명자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평균이 좀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 취하고자 했던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든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이 자료상으로는 보이고요. 그에 이제 역으로 동전의 양면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 근무 휴직 제도의 추진 상황을 보더라도 자료에 보면 우리 인사혁신처나 각 부서에서 보면 6급 이하의 공직자를 중심으로 민간 근무 지역을 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있어서 실제 전체 나간 인원 중에 4급 이상의 공무원이 93%입니다. 그리고 나간 곳을 보면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업무 연관성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위주의 그 부분으로 이 민간 근무 휴직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초창기 지금 초창기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폐화라든지 여타 부분의 초기적 모델로 잘못 작용될 수 있다. 그리고 민간 근무 휴직제 관련해서 나갔던 그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은 규정돼 있지만 수당 이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추진비라든지 조직 내 이 상황이라든지에 따라서 사실은 역량을 배워서 공직사의 새로운 이 활력을 불러넣는 다른 모델로 작용하기보다는 또 다른 관폐화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이 많다라고 봅니다. 아까 얘기했지만 3년 이내에 연관된 기업에 근무한 사람을 보내지 않거나 복귀한 후 2년 이내에 연관된 기업과 근무한 지역에 부서에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제 시행 초기입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과거에도 시행은 했지만 원래 이제 대규모로 좀 확대 시행한 건 원래 처음인데 그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좀 저희들 분석하고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더라도 일정 시기가 되면은 한번 전면 현황을 분석을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좀 시행이 된 그 개방형 직위 관련한 그 업무 성과와 이 제도 도입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? 예, 간단하게. 그거는 정기적으로 쭉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 한번 각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고 그에 따른 조직 내 평가와 그다음에 성과,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게 각 직위 하나하나별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렇고 예. 아마 저희들 바깥에 학자들이나 이런 게 연구한 게 있으니까요.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. 아니, 외부 기관이 아니라 부처 내 인사혁신처와 부처 내에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요.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제출해 주시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은 선관위 자료. 예.
자리 좀 띄워주세요. 예, 아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선관위 여론조사가 보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제 경우입니다. 19대와 20대. 그래서 김영진이 저고요.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.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25.5% 차이가 났고 실제 득표율에서는 5.4%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. 이게 19대입니다. 또 20대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2% 차이 났는데 실제 득표율에서는 20%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9대에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서 여론조사와 관련한 이 폐해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번 20대에도 좀 제도 개선된 방안이 없이 이번에 와서야 좀 진행이 돼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법안 개정안을 올리셨고 제도 개선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이 제도를 올리면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게 과연 그 개정이 가능하시겠어요?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도 동일한 문제인데 저희 지역구가 두 번 19대, 20대 연이어 선거구 조정이 된 지역입니다. 두 가지 문제가 다 압축된 지역구인데 동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대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제안됐던 사안대로 제가 보기엔 좀 2년 정도, 1년 정도 이렇게 시점을 갖고 그 선거구 획정 문제에 관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실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1분만. 네. 추가적 부분으로 선관위 업무보고에 보면 25페이지에 보면 이후에 유권자가 될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이 있어서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보는데 여러 가지 제안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의견을 수렴해 본 바로는 고3들이 수능을 끝낸 이후로 한 45일 정도가 공백 기간이 많습니다. 그 시기에 사실은 쓸데없는 곳에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는데 이 시기에 선거와 정치의 문제 이런 문제를 전체 16개 시도 선거 관련의 주관으로 한 시군구별로 한 번씩 교육과 공연을 좀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실제 예비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와 선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해서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고요. 좀 계획을 잡아서 괜찮으시다면. 예,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네, 김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는 우리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.